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노자 도덕경 53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게도 노자가 이 대도를 행함에 있어서 큰 도, 대도, 대도가 있고 또 소도가 있느냐 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도는 다 큰 하나의 도죠. 그런 이 대도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이 도의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일체의 삶을 오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도죠. 대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이 비도죠.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 이 대도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상도가 되겠습니다. 늘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도도 되지만 늘 그러한 도, 항상성이죠. 진리의 항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역시 비도가 되는데, 비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은 도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이고, 그 비도의 일, 즉 권력을 가진 자가 비도를 행할 때에는 도둑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됩니다. 요즘 대선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권력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비도의 길을 간다면 도적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대도를 행하되 도적의 자리를 훔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사아 개연유지 행어대도 유시수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아 나로 하여금 혹은 만일 내가 개연유지, 여기서 이제 개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개를 클 대자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확실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아는 바가 있어서, 그 아는 게 뭐겠어요? 이 상도를 말하는 거죠. 네, 생략되어 있는 구절이지만 이 상도를 알아서 행어대도, 대도의 길을 행한다면 어디에? 천하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죠. 왕필이 이런 거를 다 주석을 좀 이따가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행어 대도 천하 이렇게 나가요. 천하의 큰 도를 행하는데 유시수에 오직 시, 이 베풀 시자인데요.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해석이 분분한데 유시수에 그 베푸는 것, 여기서 이제 베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시는 여러 해석 중에 하나는 사악하다, 이 사자, 사특하다는 이 사의 다른 표현이다. 이게 사악함. 이게 사는 뭐냐면 사악하지만 또 경사질 사자도 돼요. 그러니까 새길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군자 대로행이라 이런 게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삿땡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도로 가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두려울 외자죠. 그러니까 대도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물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삐딱 자른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도에 대한 설명합니다. 그럼 대도가 뭐냐? 대도심이라. 큰 도는, 대도는 매우 평탄하다. 심이 매우 이런 뜻이죠. 이라고 하는 평이하다는 뜻이죠. 평탄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 평상심 즉 도다. 이러죠. 평상심이 곧 도다. 평탄한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것인데 이민호경이라. 백성들은 이 뭘 좋아한다? 이 경을 좋아해. 이 첩경이라고 할 때 이게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지름길이 뭐겠어요? 뇌물이죠, 뭐. 뇌물 받아가지고 그냥 막 빨리 승진하고 바로 막 2자리, 3자리 막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욕에 의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미는 백성이지만 그냥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의 도 정치가 아닌 패도죠. 권력을 가지고 춘추전국 시대를 생각해 보면 패권자들 그런 뭐 전국의 지룽들 이런 힘에 의한 통치를 한다. 이게 패도를 유혹을 받는 그러니까 전쟁을 자주 일으키게 되고 말이죠. 간사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막 땅을 넓히는 유혹 이런 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평탄한 길을 가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기를 노자 참 재미있는 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심죄 전심무 창심허. 조는 조정이에요. 조정이란 궁궐이겠죠. 그거를 깨끗하게 소재를 하는 거죠. 제자는 깨끗하게 하는데 삐까삐까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심이 이 심자가 들어가세요. 조정을 지었으면 뭐 적당히 깨끗하면 되는데 뭐 그냥 너무너무 그냥 화려하게 궁궐을 짓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금붙이를 하고 아주 그냥 뭐 삐까삐까하게 하는 것. 그러게 되면 이것은 말하자면 조정의 부패를 말하게 되는 거야. 조정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밭이 힘이 황무해진다. 황무해지고. 그러다 보면 창고는 어떻게 했어요? 창고는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의 일을 너무 하고 부역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피곤해서 농사도 못 짓고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황폐하게 되죠. 이게 시경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는 비게 되고 백성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정의 통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복문체라. 옷은 의복은 그냥 문체 그냥 완전히 빛나는 수단, 비단 옷이나 이런 걸로 잘 입고 이게 대리금, 혁대죠. 혁대는 아주 예리한 검을 차고 있고 과시하는 거죠. 음식 이게 실적 나는 거야. 이제 뭐 어제 먹은 건 내일 안 먹고 매일매일 바꿔치기.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뭐 리츠라고 하는 그 남쪽에서 운남 저 남쪽에서 오는 그 털 있고 빨간 거 그런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많이 돼 있잖아요.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그 리츠 우리말 내가 까먹었는데 그거 이게 딱 까먹으면 너무 달콤하고 맛있죠. 그거 참 양귀비가 너무 좋아하니까 당나라 현종은 그 운남에서 그냥 계속 남쪽에서 실어 올리잖아요. 그거 맛보기 좀 해주겠다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음식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이제 줘도 질리도록 그 사람들은 조정에 그런 음식도 질려하고 말이죠. 그리고 재화는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궁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런 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도가라 한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노자가 도둑의 우두머리다. 이 과라고 하는 건 자랑할 과자인데 이 과자에 대한 해석을 아주 그 한비자가 아주 잘 이 노자를 해석한 한비자가 상당히 오래전에 해석한 거죠. 한비자면 벌써 진시황의 바로 밑에 이사와 한비자 두 사람 중에 이사가 재상이고 둘 다 순자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비자가 법가의 대가가 됐는데 법적으로 전술적으로 노자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데 오래된 주석이기 때문에 한비자 해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는 필이우입니다. 우는 필이우인데 우야자 궁상각지우할 때 오음에 오음지 장자야. 그 오음에 궁상각지우 소리의 그냥 으뜸이에요. 그러므로 우선즉 종금개수라 이러면 그러니까 먼저 우가 필요 우자지만 이 궁상각지의 우 소리가 앞서면 그 종과 이 검은고와 이런 것들이 그냥 뒤따르 띵동댕동 뚱뚱뚱뚱뚱 이렇게 이제 뒤따른 거죠. 그러니까는 우창즉 제락개화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창을 하면은 이게 모든 악기들이 전부 거기에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대 간작이라
오늘날은 크게 간사하다고 이렇게 뜻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쭉 뭐라 그러냐면 즉 소도필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둑들이 반드시 화답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도우 이렇게 그러므로 도적의 우두머리다. 이 우자가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되니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니 도괴라. 도적의 괴수. 우두머리 괴자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토자. 강도의 또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결국 과자는 뭐라 여기서 해석할 때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요. 도적의 우두머리다. 궁정초정에서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비도야제 도가 아니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마치는데 간단한데 왕필은 이와 같이 이제 해석합니다. 사개연유지 행우대도 역시 내가 오로지 두려워할 것은 도를 빗나가서 삿된 길로 갈까봐 두려워한다. 이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풀었어요.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개연 확실한 그러니까 상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운대도 천하를 더 붙여서 해석했죠. 그것은 오직 시위시외야. 여기서 이제 위라는 말을 하나 못했고 지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시위지시외야. 그러니까 그것의 대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두렵다.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삿된 길을 가는 것. 혹은 자기적인 일을 행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대도는 평행하다. 근데 백성 사람들은 첩경 지름길을 좋아한다에 대해서 언대도 탕연정평, 탕연정평이라는 말을 왕필이 더 해석합니다. 대도는 심이 평탄하다, 크게 평탄하다는 말을 탕연, 아주 넓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고 곧다 이런 것이죠. 샛길로 가는 게 아니고 곧은 길이다. 그런데 민유상 사지 분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들은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 상이고 오히려 유입니다. 사지, 이 사는 버릴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라는 것은 대명사인데 뭘 버리냐? 대도죠. 대도를 버리고 그 대도에 말미암지 않는다.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호종사경이라. 왜냐하면 삿된 그 지름길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황복시위 이색 대도지중호 하물며 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해석이 좀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위를 아까 사라고 봤잖아요. 삿된 것.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유혹한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행동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 무엇으로써 이 색대도지 중호, 색은 막는 거죠. 대도지중, 대도의 그 중앙.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그냥 큰 길의 한 가운데를 막아놓고서 직역을 한다면 큰 길의 한 가운데를 막아놓고 유혹을 하는 거죠. 시위하면은 유혹을 한다.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이건 줄 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뭔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의 큰 가운데 길을 막아놓고 뭐 표창장을 예를 들어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도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거 쳐다보지 않고 그냥 더 지름길로 간다. 대도로 가면 느리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느리거든요. 그게 언제 어느 때 언제 승격하고 언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길을 막아놓고 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그거 안 쳐다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앞뒤가 무리가 없게 되는데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 보면은 다시 하물며 다시 시위
이 시위 이것을 베푸는 행위인데 이것은 삿된 것을 베푸는 거죠. 예. 그 삿된 것을 베풀어서 그 대도의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큰 길의 가운데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이 관념적으로 형용사학적으로 대도의 그 정통한 거, 중정, 바른 길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자면 좁은 길이죠. 근데 여기 중국 표정에서는 대도는 그냥 평범하고 큰 도예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가 말할 때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것이다. 세상의 길과는 좀 다르다. 예, 이런 면에서 좁은 문과 대도의 그 비교가 여기서 좀 될 수 있어요. 그 중정의 길을 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예, 그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유혹하는 일들, 예, 거기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추상적으로 볼 수 있고 그냥 긴 길가에 한가운데를 막아놓고 자 뭐 여러분들 잘하면은 자기를 베풀어 주겠어 뭐 바른 길을 가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백성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고왈 대도 심의 그러므로 큰 도는 평탄한 것이다. 아주 평탄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첩경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왕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무리 대도를 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성들은 그 넓고 큰 길, 평탄한 길이라지만 그 길보다는 지름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조정이라는 것은 궁실을 말하고 제라고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고 밭이 황무해지고 창고가 아주 텅 비게 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해석입니다. 조정을 심히 깨끗하게 하게 되니까 바로 백성의 밭이 황무해지고 창고가 텅텅 비게 된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왕필이 해석합니다. 설일이라는 말을 해요. 설일이 중해생이야. 여기서 일이 뭐냐? 하나를 이렇게 세우면 많은 것들이 피해가 생겨난다. 피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설일은 바로 앞에 말한 조정의 그 궁궐을 하나 짓는 거든. 궁궐을 하나 짓는데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거. 어떤 피해? 밭이 황무해지고 왜 부역으로 시달리니까 옛날에는 뭐 고려 말기 때도 그 사찰을 많이 고려 중말 사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중흥하다 보니까 국고가 탕진되고 그래서 억불숭유로 가자 유자들은 그냥 그래서 아주 저 양주의 회암사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 때 그 고려말 왕사 제가 거기를 탑사하고 왔습니다만은 공민왕의 그 왕사가 이제 나홍선사였잖아요. 나홍선사. 나홍선사는 이제 인도에서 온 그 지공스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불사를 일으키고 국사의 왕사니까 얼마나 그 많겠어요. 재력과 권력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당대 동아시아 일대 최고의 그 절터를 지었거든요. 궁궐도 짓고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무너뜨린 사람이 유자였어요. 유생 선비 권력을 가진 선비였어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최대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불교 측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불교 유적지로서 많은 하나의 그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고깝게 보았던 사람이 이제 유학도에서는 과격 유학자 혹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회파시켰단 말이죠. 이런 하여간 그 역사상 불평등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왕조에서 궁궐을 크게 짓는 거나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조정을 너무 설일 그러니까 번쩍하게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 의복을 화려하게 하고
검을 띠고 음식이 질리도록 먹고 그러면서 남아도는 이런 도죽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릇 법물 불이기도 득지. 그 도로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면 즉 개사에 모두 사악한 것이고 삿된 것이고 삿된 것은 바로 즉 도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히 불이 기득도 득지 과하여 지나치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도에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과도야 가로를 쳤죠. 도가야 도둑의 우두머리야. 그러면서 도둑의 우두머리가 뭐냐 이러면서 왕필이 더 해석하기를 귀불이 기도득지라. 귀한 것이지만 그 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다? 절위다. 절위. 여기에 착안해서는 도적질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절도할 때 이 절자, 훔칠 절자잖아요. 자리를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대통령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훔치게 되는 게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훔쳐서 도적질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네, 절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도가 도둑의 우두머리다. 이런 그 왕필의 해석을 한번 되살려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도적질하지 마라. 위치를 도적질하지 마라. 절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비도이명. 그래서 비도를 들어서 도가 아닌 것을 들어서 밝힌다. 밝히나니 비도 즉 개도가야. 도가 아닌즉 모두 도둑의 우두머리야. 도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상공 얘기를 제가 한 10분 내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개연이라고 할 때 개는 크다 이렇게 하상공이 얘기했어요. 그 노자가 여기서 이제 하상공이 재미있게 여기서 표현하는 건 질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질병 질자지만 병든 시절이죠.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 행복한 태평시가 아니라 질시였죠. 그래서 왕불행대호 대도 왕이 대도를 행하지 않는 이 질곡의 어떤 이 병든 시대예요. 오늘날은 코로나로 가지고 지금 병든 시대지만 기후변화와 생태 파괴와 모든 이것을 온 세계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질시입니다. 전쟁 아닌 전쟁의 시대죠. 그 당시 노자는 뭐 총칼이 난무하는 질시였죠. 왕이 대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은 사개연유지어 정사. 여기는 아까 나에게 확실하게 아는 바가 있어 정사 이렇게 정사를 그 하상공은 정사라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 그래서 정사에 관하여 확실하게 아는 바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행어 대도 나는 곧 대도를 행하는데 행무의지화 뭐를 하겠는가? 실천궁행을 한다는 거죠. 무의의 변화, 무의로서 가져다 주는 교화를 하겠다. 대단한 거죠. 노자의 핵심 사상이 무의죠. 그것을 인위적인 자기적인 아까 시위와 베풀 시할 위와 여기 대조적인 단어라고 봅니다. 시위는 사위 삿땡길이라면 무위 인위적인 삿땡길을 가지 않음으로써 행불언지교 행하되 말로서 가르치지 않는 불언지교의 그러한 그것을 무의지화라고 한다. 그래서 유시수에는 유는 오직이니까 오직 독자 맞고요. 독외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유소시위. 여기 시위는 역시 삿된 일, 자위를 하는 그러한 바 행위죠. 그렇게 해서 실도의 도의 뜻을 버리게 되는, 잃게 되는 그런 것이 두렵다. 그래서 욕, 상선,
공위선생이다. 여기서 욕은 동사죠. 그러니까 상선은 뭐예요? 상을 베푸는 것. 이게 일종의 명사구죠. 상을 베푸는 것을 바라고 공위선생. 두려워하네 무엇을? 위선을 행하는 것. 그리하여 위선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욕신충. 또 대꾸가 나오죠. 믿음과 충실함을 바라되 공사충이야. 신충의 대비적인 이야기 사충, 삿되고 거짓된 충절. 그 당시에 밑에 간사한 사람들이 충성하는데 그 밑에 손 교원영색하고 아부하고 그냥 거짓으로 충성하는 것,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예,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말이죠. 대도심이 대도는 평이하다. 이 일은 평이하다. 똑같은 일이죠. 경은 사야. 기울어져서 불평정 바르지 않는 것이야. 대도 심평이로다. 대도는 크게 평화. 그래서 근데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사경은 좋아한다. 그래서 조심제, 아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조정이 심이 깨끗한, 지나치게 깨끗한 건 뭐냐면 이 고대 광실할 때 고대예요. 높은 그 고대 광실에 이 사는 뭐냐면 사는 이 정자사지만은 그 정자 위에 올라가서 활 쏴는 거예요. 나무 목변에 활 쏴는 거잖아요. 정자 위에서 활 쏜다, 시위 단계. 그러니까 뭐 어마 큰 아주 궁궐을 짓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실을 수축하는 거죠. 또 다시 수리하고 채우고 뭐 이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패해지고, 불경치실시야. 농사를 짓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경작을 못하게 되니까 치실시. 그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때를 잃어버리는 거야.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는 끝나는 거죠. 예. 씨 뿌릴 때 그 씨를 뿌려야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심어야. 그래서 창고는 비어 있는데 오곡이 이 곡자는 이제 약자가 돼서 있는데 오곡곡자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곡이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무처다. 나라의 국고에 이게 쌓아진 게 없어요. 나라도 결국 비는 거죠. 백성들이 농사 못 비면 결국 돌아가는 거는 나라의 곡식이 없어지는 거죠. 문체, 빛나는 옷을 입는 거는 호위식이야. 거짓된 아주 겉으로 치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귀외화, 바깥으로 번드르르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리한 날금을 차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강강이라게.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한 걸 숭상하는 거야. 하상공에다 번역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석들인데, 노자가 싫어하는 거는 강강이잖아요. 단단하고 강한 거. 그 반대를 노자가 좋아하죠. 유약이잖아요. 그래서 유약승강강이라고 그러지만 유연하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고집 세고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자기는 뭐 그것이 잘하는 것 같으지만 절대 부드럽고 약한 것만 못해다. 그러면서 내리치는 거죠. 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검을 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것 절대 반대. 무차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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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든 권력, 이 무술, 군사적인 모든 것, 그리고 또한 이 사치한 것, 이런 것 결코 병자 불상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자가? 상스럽지 못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음식이 이렇게 칠증 나는 거 다 기욕이. 기호는 즐길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즐기고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무족시야. 만족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것, 시위 도요가. 이것이 도둑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해서 늘 곡식이나 이런 게 모자라는데 임금은 남아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바로 이 겁도 이 취복식이다. 그러니까 겁탈해서 뺏어 가지고 어떻게 치장 복식이나 장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행 과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번쩍번쩍 하는 거 들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 자랑하는 거죠. 그런 폼내는 거죠. 그런 것은 부지신사 가파야.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죽고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거기 끝나가는 거예요. 친척 병수야. 친족과 외척 다 아우르는 거죠. 모두가 그런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권력 하나 있으면은 친척들이 우르르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다 그거 따라가잖아요. 네,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도가 비도야제, 도둑의 우두머리는 도가 아니로다. 군수행여지, 임금이 소행이 이와 같으니 차비도 이것은 도가 아니다 말이죠. 보건야제야, 다시 말하지만은 상통지사로다. 예, 고통스럽고 상처받는 그런 다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를 얘기해야 되고 나라가 다 백성들이 잘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애고복통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 도둑의 괴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명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노자는 이런 대도를 논하면서 첫 번째 사도유경, 도를 버리고 첩경을 가려고 하는 그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 이런 위정자들을 비판합니다. 망본순말, 근본을 잃어버리고 말단 그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따라가는 아까 궁상각 주의 우의 장음을 따라서 나머지가 그냥 툭 뒤따라가서 옳소 하듯이 이게 망본순말의 이러한 위정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다. 그래서 노자는 근본을 중시하되 숭본하되 불령, 채우지 않는 욕심을 채우지 않는 그 도를 가지고 또 이근비검태, 근비검태, 이거 상가할 근자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고 낮게, 그 다음에 렴태, 수렴, 청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자세의 도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 자랑하고 현란하고 뭐 이거 빛나고 번쩍하고 그다음에서 막 그 말단으로 치닫는 그런 것만 쫓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 그러면서 바깥의 겉모습의 장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서 내면의 공허함을 비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의 허례의식을 이렇게 조장하거나 또 권력을 가지고 도적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도는 평탄하다. 그 길은 역시 무욕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